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방식을 바꿨죠. 우선 쓴 거를 앞에 영상에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활자 모양을 가지고 제 스타일로 이렇게 썼고요. 이걸 가지고 앱을 찾아가면서 그 조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먼저 시간에는 이 앱 찾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미리 하나 찾아놨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좀 크게 확대를 할까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인의 안목이에요. 본인의 안목이 높은 분들은 격조가 높고 좋은 글씨를 고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안목을 키우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런 변화에만 너무 추구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맥이 끊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써놨던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글,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의 글씨인데도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죠. 굉장히 조금 평이하죠. 제가 쓴 거랑 비슷해요. 자, 근데 조금 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 거에 비해서 위를 이렇게 비스듬히 해놓은 것보다 아래를 해놓은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숨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작게 썼죠.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굉장히 우리가 보는 글씨는 이렇게 손톱만하게 작은 글씨들이다. 이걸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큰 붓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간격이 비슷하죠. 항상 위에 간격 여기 비슷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틀었죠. 그러면은 간격을 고려해서 점의 크기를 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떨어뜨려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글씨, 이 신화 시자 자체는 키가 너무 크게 하면은 별로 폼새가 안 나죠. 예. 자, 여기서 이것도 문자가 들어왔네요. 이거 저기 소리 죽여놓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좀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사뭇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도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획을 더 굵게 한다든가 가늘게 한다든가. 이건 이제 굉장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급 이상 대입이 가능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자를 찾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한글로 복 쓰고 한자 꼭 변환하시라고 그랬죠? 바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돋보기 딱 누르시면은 자, 이것도 역시 보면은 거의 평이해요. 근데 약간 독특한 글씨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한번 터치 더 하면 커진다고 그랬죠? 이런 거 좀 굉장히 좀 독특하죠. 자, 요런 거 좀 평이하면서도 좀 개성이 있죠. 나머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찾는 거예요. 나는 좀 질박하고 이렇게 좀 우직한 게 좋다. 이런 글씨가 좋기는 해요. 오래 봐도 이렇게. 안진경 같은 경우는 워낙 탁 표시가 나니까 그렇죠. 요게 무난할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 예. 그러면 위에 글자랑도 연결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이 사람인 변이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 길이나 이 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집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짧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 이 각도예요. 여기서 나온 이 각도.
이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이걸 골랐냐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듬감이 있죠. 이것도 강조 안 하고 좀 이렇게 가늘게 나온 상태에서, 자, 왼쪽에 중인변을 크게 한 거를 파임을 이렇게 좀 크게 함으로써 이렇게 보완을 했죠. 여기 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점이랑. 그래서 무게 중심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주 절묘하죠. 이게 이런 강의가 사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좀 고급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랑캐융, 되융 이렇게 돼 있죠. 여자를 찾겠습니다. 융 해서 이제 다시 한자 변환하면은 바로 나오죠. 다시 돋보기. 자, 그러면 작게 보는 거랑 크게 보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나요. 자, 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실까요? 놓고서. 제가 이렇게 썼던 거랑 그 이제 옛날에 서예가들이 썼던 글씨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또 있죠. 좀 이렇게 묘지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손톱만한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건 좀 재미있죠. 이제 흐름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런 글씨 찾았으면은 흐름 깨져요. 오늘은 흐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맞으니까 여기가 잘못하면은 이쪽 왼쪽 부분이 굉장히 무게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 나머지들은 좀 평이하고, 앉은 경우는 뭐 앉은 경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가 한 거는 일반적으로 활자를 보고 활자 모양대로 썼으니까 좀 길게 쓴 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서예술로 봤을 때는 조금 밋밋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작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네요. 이렇게 거의 나간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갈고리가 없어요. 근데 갈고리가 없다 그래서 갈고리 안 달 건 아니고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 다 나나.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삐침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싸 왔어요.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어요.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 글씨를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이 무게 중심을 이렇게 잘 잡아줬죠. 근데 이 글씨 자체로만 봤을 때는 파임이 없는 게 오히려 무게 중심 맞추기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자, 제가 지금 붓 이거 굉장히 작은 붓이죠. 큰 붓으로, 자, 이제 붓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18mm 무심필이에요. 18mm 무심필로 써도 이 굵기가 나오고, 요거 10mm 정도 되나? 1cm 될까 말까 하죠. 이걸로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뭐 붓을 막 24mm 막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붓에 치여가지고 죽죠. 그러니까 붓도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뭐 이제 저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붓을 무심필을 쓰시는데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무심필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먹을 갈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먹 가는 거 일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을 잘 갈면은 모든 게 끝나죠. 최고의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먹물로 쓰시니까 편리성 때문에 먹을 갈아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요 모양 괜찮죠? 얌전하면서. 자, 이쪽 공간을 점을 하나 찍어 줌으로써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좀 조여주는 역할. 자, 이거보다 좀 밋밋하죠? 제가 썼던 거. 이건 약간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멋있네요. 자, 이런 스타일에서 이제 저는 이걸 골라보겠습니다. 점이 굉장히 작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쭉 나왔죠. 길게. 짧게 하고. 획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붓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떨어뜨렸죠. 붙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할 때 이렇게 삐침할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할 때 막 뿌려요. 쭉쭉 뿌린다고. 뿌리면은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밥 다 해놓고서 코 푸는 격이에요. 예, 모래 뿌리거나. 그러니까 끝까지. 예. 그래서 점도 위쪽으로 바짝 붙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야지 이쪽 공간이 꽉 조여지죠.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오히려 답답한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글씨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자, 이제 여기서는 무게중심 이런 걸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하는데, 보통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가로획이 좀 가늘고 세로획이 좀 굵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전체적인 그런 그 세련됨이나 이런 게 테크닉 이런 게 조금 향상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내자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자, 역시 이제 천자문이니까 천자문 내용에 대해서 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시다가 이제 좀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건너뛰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간에 어, 중요한 말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저도 이 각본은 뭐 대본을 짜놓고서 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네 자로 된 문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사랑에 기를류 거물려 머리소 애용여수하고 신복 윤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8자가 하나로 된 문장이죠. 자, 여수를 사랑하여 기르고 이렇게 위에 것 이제 먼저 영상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신하신 엎드릴 복. 자, 신하가 돼서 엎드린다는 얘기죠. 누가? 윤강은 오랑캐예요. 오랑캐들이 신하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복종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자 알아봤고요. 제 영상이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구독자분들은 항상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